2005년 4월 일본에 살고 있었던 스즈키 토모유키의 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저 스즈키 씨 어머니 되시죠? 따님이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요. 저는 따님 사는 집 주인인데 따님이 며칠째 지금 집 월세를 안 내서요. 이 말에 스즈키의 어머니는 바로 딸이 사는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맨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는 살해당한 자신의 딸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 39살이었던 딸 스즈키는 가슴과 배를 무려 18군데나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최초 발견자인 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집 문을 열었더니 딸이 현관에 이불 덮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술 취해서 잠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불을 걷었는데 피가 죽은 지 꽤 된 건지 머리카락엔 끈적끈적한 피가 묻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만든 거 분명히 그년 짓일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지를 감싸주고 아껴줬는데 지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어머니가 언급하고 있는 그년, 그 여자는 당시 41살의 마에다 유카라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마에다와 스즈키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스즈키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아파트 어디에서도 마에다의 모습은 없었죠. 누가 봐도 마에다가 수상했습니다. 당시에 이 스즈키의 신용카드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가 스즈키 씨가 사망한 후에 몇 번 사용이 됐네? 죽은 스즈키 씨가 썼을 리는 없고, 거기다 주변 탐문 수사 결과 이 마에다라는 여자가 여러 지인들한테 내가 스즈키 그냥 콱 찔러버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들어옵니다. 경찰은 바로 전국에 이 마에다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고 지명수배를 내려버립니다. 스즈키와 같이 살고 있었던 마에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그녀가 정말 스즈키 씨를 죽인 범인인 걸까요? 그녀가 사망한 스즈키 씨의 신용카드를 쓴 걸까? 네, 그녀가 범인입니다. 마에다는 스즈키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무려 2년 동안 11개의 가명을 사용해 신주쿠나 이케부쿠로의 번화가를 전전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혼자? 아니요. 4명의 남자들과 교제하면서 스즈키 씨로부터 훔친 신용카드 몇 번 긁어 쓰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남자들한테 빈대부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 중이었던 마에다가 도착한 곳은 도쿄도에 있는 한 관광랜드였습니다. 여기가 목욕탕? 찜질방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에다는 이 관광랜드에 이제 손님으로 온 낯선 남자들한테 말을 걸고 친한 척 해가지고 빈대부터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2007년 3월 아는 사람에게 관광랜드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서 그대로 체포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자신의 동거녀인 스즈키를 죽인 걸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마에다 유카는 히로시마 시내에서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녀에게 회화나 발레, 피아노 등 이것저것을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좋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이 엄마가 공부 욕심이 아주 어마어마해. 그러다 보니까 마에다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하나 틀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쓰레빠로 갖다 때리고 손으로 뺨 때리고. 이 어머니의 폭력 수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옆에서 이걸 본 자신의 친오빠나 아버지의 직장 직원이 우연히 보고 놀래가지고 말릴 정도였대요.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당해온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보상인 건지 뭔지
엄마는 이렇게 때려놓고 우리 딸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이거는 학대잖아요. 학대를 당하곤 있었지만 돈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었고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대를 막 해놓고 뭐 사줄까? 그렇게 1982년 대학생이 된 마에다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혼자 다른 지역으로 독립해 살기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 마에다는요, 유부남과 교제하면서 그 남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어요. 아니, 집에 돈이 그렇게 많았다면서 집에 지원은 안 받고 유부남한테 지원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왔는데 집에 막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원받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대학 생활로 독립해 살기 시작하면서 이 엄마나 친정집에 한 번도 안 가고 연락도 거의 안 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망할 놈의 엄마가 아빠 회사 돈을 횡령했다가 걸렸네? 그러면서 이 아빠 회사가 쫄딱 망합니다. 갑자기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마에다는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해요. 아니 솔직히 이미 망해가는 인생 입구 초입에 있었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혹은 졸업하고 나서도 그녀는 정식적으로 취업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매춘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몸 하나 팔면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뭐하러 얼마 주도 않는 월급 받겠다면서 출퇴근하면서 눈치 보면서 일해? 마에다는 애인 계약을 원하는 남성과 교제를 반복하면서 남자들한테 계속 빌부터 사는데 이때 사귀던 한 남자 덕에 신주쿠의 한 바를 맡아서 운영하게 돼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마에다. 매일같이 고급 술만을 그렇게 달고 살았다는데 당시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는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주쿠에서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녀는 매일 언제나 챙이 넓은 화려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 가게에선 그녀를 마녀라고 많이 불렀었지. 또 다른 당시 마에다가 운영하던 그 술집 가게 종업원이었던 남자는 사장님은 언제나 샤넬이나 명품 브랜드를 입고 있었어요. 남녀 불문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에다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술만 들어가면 개가 돼.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남녀노소 안 가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마녀라고 불렸던 겁니다. 마녀. 허구한 날 술 먹고 시비 걸고 싸우니까. 하지만 이런 생활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왜냐? 핏줄은 못 속인다고 자기 엄마가 아빠 회사 돈을 횡령했다가 망하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자기가 그 가게 운영해보라고 내줬던 남자친구의 돈을 횡령, 사취하다가 빚이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가게를 내놓고 빚까지 지게 된 마에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녀는 신주쿠를 떠나 고탄다라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몸 파는 거밖에 없으니 또 매춘 일을 해요. 이 매춘 일을 하면서 남자 하나씩 꼬셔 빈대 붙어가지고 살아가죠. 이 마에다 앞서 술집을 운영하다 망하면서 빚을 좀 지게 된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그녀는 점점 술과 수면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과호흡으로 쓰러지기까지 해요. 이때를 계기로 고향 히로시마로 돌아와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는데 얹혀 살면서도 매일 술 먹고 또 매일 시비 걸고 또 싸우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얼마 안 가 그 친척집을 또 바로 나와요. 이때 그녀의 엄마 아빠 한 명은 감옥 가고 한 명은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척집에 머물렀던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친척과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그녀는 무사시 코야마라는 곳에 한 스낵바에 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피해자인 스즈키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스낵바가 뭘까요? 과자 파는 곳인가?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밑에 이 글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주로 이 차가 없는 라이트한 유흥주점을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흔한 룸사롱과는 차이가 있다고. 바로 옆에 앉아 접객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해요. 이런 곳을 갔다가 스즈키 씨를 만난 거죠. 당시 그 스낵바의 주인이 스즈키였어요. 스즈키 그녀는 여자였음에도 늘 남장을 하고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짧은 머리가 스즈키, 오른쪽에 긴 머리가 마에다예요. 체격이 좋고 항상 정장 그리고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스즈키. 오는 손님들의 인생 상담을 해주거나 단골 손님에게는 후하게 술을 서비스로 주는 등 성격이 좋기로 소문나 가게가 되게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가게를 처음 왔을 때 이때 마에다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과식과 거식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힘듦의 모든 이야기 스즈키에게 다 털어놨죠. 그리고 이런 모든 얘기를 들은 스즈키는 힘들어하는 마에다를 보면서 약간 측은지심? 약간 다른 손님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스즈키는 힘들어하는 마에다,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마에다에게 진심 어리게 이것저것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둘이 엄청 가까워진 거예요. 이 둘은요, 서로 알게 된 지 2개월도 채 안 돼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지금 둘 다 여자예요. 동성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마에다는 동성과의 교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마에다, 스즈키를 만나면서 많이 안정되기 시작하죠.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에다도 스즈키가 운영하는 스낵바에 나와 일을 거들고 오는 손님들과 얘기도 하고 그러게 되는데 제가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고질병, 그놈의 술만 들어가면 멍멍 개가 돼. 스즈키의 가게에서도 술 먹고 막 손님들한테 진상짓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마에다만 보면 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즈키만은 그런 마에다를 항상 감쌌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동거까지 하죠. 주위 사람들이 나쁜 술버릇에 성격도 좋지 않은 마에다를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했지만 스즈키만은 마에다를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즈키에게 마에다는 뒤통수를 그냥 갖다 후려쳐요. 당시 마에다, 스즈키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고 있었지만 사실 다른 남자랑도 사귀고 있었습니다. 몰래. 그러다 스즈키가 어느 날부턴가 이 몸이 좀 이상해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어라? 내가 성병에 걸렸대. 성병? 뭐지? 이걸 계기로 얼마 안 가 마에다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엄청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렇게 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 이때의 마에다는요,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어요. 빈대. 지원받고 있었는데 이게 돈이 부족하네. 그래서 스즈키 씨의 예금까지 몰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예금 통장에 있는 돈 다 써버려요. 이걸 나중에 알고 스즈키 빡 안 돌겠습니까? 그래서 사건 당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이거는. 두 여자가 막 말싸움을 하다가 마에다 말로는 스즈키가 너 남자 되게 밝힌다는 식으로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 여자라는 식의 그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말이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조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저 남자 밝히는 여자라는 식의 안 좋은 말을 했다. 그 말의 순간 내가 확 돌아서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녀는 그날 새벽 2시가 지나 스즈키가 방심하고 있을 때 부엌칼을 꺼내 그녀를 무려 18번이나 찔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한두 번 찌른 것만 몰라도 18번이나 찔렀다는 건 이건 뭐 거의 악 지르듯이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막 찔렀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여러 번 찌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에다는 그저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칼을 집어들었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 마에다는 범행 후 무려 2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경찰이 언제까지 도망칠 생각이었냐 라고도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에다는 잡힐 때까지?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라는 질문엔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마음속 깊이 나를 사랑해준 스즈키를 죽여버렸어요. 나 같은 거 안 만났으면 에너지 넘치는 3, 40대를 보냈을 텐데 스즈키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는데 이 말 진심일까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생쇼 연기 아닐까? 마에다는 계속적으로 남자에게 빌붙어 살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동성연애를 시작했어요. 스즈키를 향한 마음, 사랑, 진심이었을까? 사랑 1도 없었는데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에다가 2년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면서 계속 이 스즈키의 사진을 한시도 놓지 않고 가지고 다녔었다고 해요. 뭐 이런 거 보면 진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마에다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애써주던 연인 스즈키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혔죠. 그녀에 대해 일본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선고에 마에다는 그냥 징역 15년 땅땅땅 하니까 네 그랬대요. 그냥 네. 마에다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는 내 이름으로 빚을 졌습니다. 전 태어난 후에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본래 부모로부터 받아야 했던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애정을 대신 채우려 그만큼 남성이나 술, 금, 돈에 의존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살인은 아니죠. 연인인 스즈키를 죽이고 도망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동성 연인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